2008년도 한 2월 달에 이사 온 것 같아요. 올해가 딱 10년째 되네요. 교회 때문에 인연을 맺게 됐고요. 여기 희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선배들의 권면이 있어서 오게 되었어요. 당혹스러운 측면이 많았죠. 왜 당혹스러웠냐면, 그러니까 뭐 교통도 너무 불편하기도 했고, 집도 다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었고, 닫혀져 있는 느낌이어서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와동에 대한 조사를 해봤죠.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인구는 한 6.5%가 사는데 마을 주민들의 90%가 다 세입자고, 오늘 교회가 와동공원 앞에 있었는데 와동공원에서 직선거리 500m 뺑 둘레로 아무런 문화시설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마을을 위해서 다양한 뭐를 좀 기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다, 와동에. 그때까지는 와동에는 작은 도서관이 없었으니까. 빈부격차를 떠나서 누구든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마을의 거점으로서 다양하게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랑방 역할 또한 도서관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안산 지금 의료 사협이 되어 있는데, 의료 생협의 동네 대의원이었는데, 대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아는 동네 몇몇 만나왔던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와동에 작은 도서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제가 처음 열었죠. 그리고 제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문화관장님을 초대했죠. 그래서 이문화관장님이 석석골 작은 도서관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서관운동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이야기를 20여 분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마을에서, 와동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하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 2011년이었나요? 와동 작은 도서관 준비 모임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해에 하반기에 안산의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아름다운 재단에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와동에 작은 도서관이 필요합니다라는 강좌를 처음으로 주민센터에서 5강 열었어요. 와동공원에 가는 순간 와동공원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 와동 주민센터에서 되게 조그만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근데 물어봤더니 전혀 이용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동이라는 동네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가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그 2011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저희가 프로젝트를 냈어요. 조건부 허락이 났죠. 시에서 공원 점유와 관련해서 좀 허락이 나면 주겠다 했는데, 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금 살펴보면 결국에 마을의 일이라는 게 소유와 성과들을 자체를 마을에 내어려 놓고 그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게 마을 운동이라고 한다라면, 도리어 내가 일 잘못 풀었구나라는 또 다른 저의 성찰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마을 리더 그룹들을 좀 만나고 그런 고민들을 좀 확장시켜가는 작업들이 있었으면, 다음 해에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와리마루가 들어왔고요. 1월에 들어오고 나서 4월에 이제 개관하는 석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와동 관련돼 있는 학교에 초등학교 도서관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엄마들하고 같이 이제 개관 준비 회의를 진행했죠. 동장님도 초대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초대하고 뭐 시의원님도 초대하고 이렇게 2012년 4월에 개관을 했고요. 제일 수고했던 분이 우리 이금민 팀장님이셨고, 5달 정도 했던 건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행했었고, 뭐 텃밭 만들어가지고 와리마루 주말농장도 운영했었고, 지금 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조그만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했던 것 같아요. 와동에서 와리마루가 한 3년 동안 기여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여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2014년 4월 16일 날 저희가 4월 17일 날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와리마루 개관 3주년 기념 후원의 발족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단원고등학교에서 촛불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와리마루의 모든 것들은 다 스탑이 됐어요.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엄마들을 모아서
노란 리본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웠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마들이 이 시간들 통해서 굉장히 뭐 치유받고 새로운 관계가 확장되어지는 좀 시간들이었다라는 고백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와리맘스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늘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여서,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월급을 받는 마을 활동가도 아닌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운영되어져야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되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든 되게 많아지는데 그것들을 충족 못 시키는 그런 뭐 한계들에 직면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함께 그 와리마루라는 공간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들 간의 갈등 또한 제일 힘들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풀 수 없는 그것 또한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저 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와 관계에 대한 좀 어색함? 잘 풀 수 없음? 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한테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온전히 오픈시켜놨다고 이해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건 또 그들만의 공간이었던 좀 그런 부분들을 난감하고 곤혹스럽고, 그리고 정말 놀랐던 거는 4.16을 기억하는 주민한마당을 할 때 16일 그 주간이 와리마루 개관한 날이어서, 그러니까 그때 개관식을 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대신에 4.16을 기억하는 주민한마당을 하자라는 결정을 하고, 첫 번째 그해 2015년도 4월 19일이었나요? 예, 그때 했는데, 정말 그 4.16을 기억하는 주민한마당 첫 번째 했을 때 한 1,500명 기념품이 좀 나왔으니까 정말 놀랬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 4.16 기억하는 주민한마당 할 때는 되게 여러분으로 신경을 썼는데, 끝나고 났는데 가족분들이 다들 목소리 너무 좋다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다들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4.16 참사 일어나기 전에는 장을 만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4.16 참사 일어나면서 그런 것보다는 좀 의미로 다가야 되겠다라는 게 좀 크게 왔어요. 그래서 4.16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해왔던 마을 공동체 운동과 4.16 참사 이후의 마을 공동체 운동은 뭐가 달라져야 되지? 다른 점이 있을까? 뭐가 다를까? 이런 고민이 저한테 과제로 남아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 실마리를 준 거는 그거죠. 회복이라는 단어였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우리 본질 안에 숨어있는 이 공동체성을 좀 끄집어내자. 우리는 원래 모든 인간은, 모든 생명은 다 공동체적이다. 그거를 회복시켜 나가자. 그러면 마을 공동체 운동이 단순하게 뭔가 개선 사업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삶의 패러다임과 방향을 바꾸는 마을 공동체 운동이어야지 않을까.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마을 공동체 운동이 아니라,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4.16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4.16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바라볼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공동체 중심적으로 기억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4.16과 관련돼서 이 4.16 정신이 온전하게 좀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어떠한 사회 변혁의 담론을 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이 4.16 정신을 끊임없이 간직해야 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4.16 피해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고 안산 시민들이어야 한다. 또한 두 번째는 4.16 참사에 그래 뭐가 바뀌었어? 뭐가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는 달라진 마을 공동체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성과가 좀 더디가고 안 드러나도 온전히 좀 씨를 뿌렸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만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다양하게 만나야 한다. 각 동네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자주 만나야 하고, 그래서 밥도 먹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산 지역사회가 되게 신도시여서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거든요. 더 폐쇄적이고 더 집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뭔가 들어왔을 때 잘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좀 그런 형태를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운동을 해왔고 마을 사업들을 해왔고 삶의 안주를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내부 성찰의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모임들, 그러한 만남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 편안한 서로 대화의 장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그러기 위해서 대화 모임을 만든 거고, 그래서 대화 모임을 주나 반월동 일동 활동가들하고 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 힘들기는 마을 운동 제일 힘들어요. 힘든데 마을 운동 허무하지는 않아요. 예,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고, 뭔가 내가 집의 언저리에 있는 내 삶의 거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내 일이어서 지금 늘 조마조마하고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마을 교육 공동체고 와리마을을 사회적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고 마을 아이들이 학생들이 되고 진짜 마을이 학교가 되면 정말 안전한 마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을에서 교육적인 의제를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가 가지는 4.16 이후의 와동에서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안 산다 하는 데가 안산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저도 지난 10년 동안 안산을 떠날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를 안산에 붙잡아 준 거는 4.16 참사였고, 그래서 여튼간에 저에게 안산은 4.16이다. 지난 거의 한 10년 동안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 만나고 또한 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물론 그 마을 공동체를 위하고 어떤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좀 자신의 돌봄과 성장을 위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또한 이 마을 일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돌봄과 자기 성장을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일들이 되게 허무하고 되게 성과 있는 일이기보다는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마을 만들기란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켜 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